안녕하세요. 3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멀티미디어 중에서 우리가 음악 파일이라든가 저번 시간에 음악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음성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녹화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리코딩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멀티미디어의 대표적인 거, 음성과 그다음에 동영상, 화상이죠. 그죠?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재생하고 녹화하는 것까지, 녹음하는 것까지 다 세트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보면 직접 우리가 같이 코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를 보시면 몇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샘플 프로젝트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해보는 그 과정을 쭉 한번 해본 다음에 샘플 프로젝트를 보시면 부가적으로 어떤 거를 더 집어넣으면 얘가 동작을 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는 코드는 가장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보고 나서 그걸 실제 앱에서 쓸 때는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씩 구조를 더 만들거나 아니면 기능을 더 넣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녹음인데요. 자, 우리가 재생을 위해서, 그죠? 플레이를 위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제공됐었는데요. 녹음을 위해서는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됩니다. 아주 쉽죠, 그죠? 예, 미디어, 멀티미디어니까 미디어로 시작하는데 플레이하는 건 플레이어, 그 다음에 녹음하는 건 리코더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리코더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음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음성인데, 음성을 녹음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딱 대고 아니면 휴대폰을 딱 대고 이렇게 말할 때 마이크가 있겠죠, 그죠? 내장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그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들어가면 그거를 뭔가가 기록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파일을 지정해주면 그 파일로 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이크 같은 데이터 소스가 뭐냐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음성이 어디로 들어오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이크로 들어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MP3 파일 같은 그런 포맷으로 인코딩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코딩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게 저장될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녹음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음악 파일을, MP3 파일을 재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 소스를 처음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프리페어 해준 다음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정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여기 있네요. 그죠? 녹음이라고 할 때는 권한이 하나 더 필요하대요. 리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권한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권한 추가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코딩 하는 거,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쪽을 저번 시간에 해봤었는데요. 자, 뭐였었죠? My Audio Player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거를 그대로 프로젝트 파일을 복사해서 My Audio Recorder라고 하는 걸로 만든 다음에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Audio Player 선택했고요. Ctrl C, 그 다음에 Ctrl V 눌러서 자,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요. 자, My Audio Player가 아니라 My Audio Recorder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OK 누르면 이렇게 My Audio Recorder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패키지 이름 바꿨고요. 자, 이거 너무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패키지 이름 바꿨고요. 리코더로 먼저 바꿨죠? 자,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름 바꿔야 되겠죠? 자, My Audio Recorder 액티비티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매니페스트 파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My Audio Recorder로 패키지 이름 바꿨고요. 이런 패키지 이름 바꿨고 메인 액티비티 쪽에 패키지 이름을 점 앞에까지 삭제해 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 Yes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다시 가서 Ctrl Shift 알파벳 O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녹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성 녹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녹음 시작, 녹음 중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녹음 시작만 해놓고 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버튼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어느 파일로 녹음이 되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edit text, input 박스를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파일 이름을 받아서 한번 녹음을 해보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in.xml을 열고, 자, 재생 시작이 아니라 이번에는 녹음 시작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녹음 시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버튼 01이 녹음 시작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버튼 02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음 시작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 2개가 됐고요. 그 위에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그대로 복사해서 에디트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버튼 태그를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태그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자, input 0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idth 부분은 가로는 그냥 fill parent로 해주죠. 세로는 wrap content를 그냥 놔두고요. gravity는 이제 의미가 없겠죠? 예, 가로 쪽에 여유 공간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서 녹음 시작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자, 텍스트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필요가 없겠네요. 예, 사이즈는 14dp로 그대로 해주고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힌트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에 글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처음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 인풋 박스가 하나 있고 버튼 2개가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쪽으로 가서 우리가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Audio Recorder Activity라고 하는 게 메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디오 URL을 처음에 플레이어 할 때는 썼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파일로 기록을 할 거고 우리가 SD 카드 쪽에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에디트 텍스트 쪽에서 받아서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버튼 두 개를 먼저 참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일단은 버튼 02로 바꾸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자, 요거는 메소드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죠? 일단 메소드 이름은 둘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를 여기서 참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nput 0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input 0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해서 어떻게 됐나요? 에디트 텍스트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다른 데서도 참조할 수 있으니까 위에 변수로 복사해서 선언을 하고 여기에서 input 01이 이렇게 변수 쪽으로 할당이 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trl Shift Alphabet O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코드 구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튼 02를 눌렀을 때, 이 에디트 텍스트에서 그죠? 입력한 파일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버튼, 자, 녹음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인풋 박스에서, 에디트 텍스트에서 입력된 문자를 가져와서 그 파일 이름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input 01이라고 하는 데서, 자, get text 하면 글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oString 하면 문자로, string 타입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string 해서, 어떻게 할까요? file name이라고 해서 받아볼까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 이름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파일 네임이 입력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녹음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trim 하면 만약에 양쪽에 공백 같은 걸 없애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trim을 한 게 글자가 입력이 안 된 거라면 우리가 토스트를 하나 띄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파일명을 먼저 입력하세요 라고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가 있으면 토스트에 lengthlong에서 .show 라고 해서 보여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리턴하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을 경우 그럴 때는 start recording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네임을 전달을 해주면 이 메소드에서 리코딩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하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코딩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레이 오디오라고 했던 거,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스타트 리코딩이라고 바꿔도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파일 네임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자,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뭘 쓴다 그랬죠? 녹음할 때는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고 리코더라고 변수 이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임포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코딩을 할 때는 자, 세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리코딩을 하는 내가 음성을 어디로 입력을 받았냐 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try catch 합니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자, 그래서 리코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set audio 자, set audio sour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소스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dia recorder라고 하는 거에 상수로 정의된 걸 보시면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MIC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마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소스를 마이크로 했다는 건 뭐예요? 마이크로부터 내가 음성을 입력을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음성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코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et audio encod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인코더라고 하는 데다가 똑같이 미디어 리코더 점 해보면 여기에 이번에는 오디오 인코더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디폴트라고 하는 걸로 하면 단말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인코더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코더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output 포맷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웃풋으로 저장할 그 파일을 지정을 했을 때 그 파일로 저장되는 포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는 인코더고요.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지정하는 거나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set output 포맷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리코더 밑에 보시면 자, 아웃풋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mpeg-4라고 하는 게 있어요. mpeg-4 타입으로 아웃풋 포맷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코더라고 하는 데다가 set output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슬래시 SD 카드라고 하면 SD 카드 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 슬래시 SD 카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get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외장 스토리지 패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SD 카드라고 하는 게 어떤 데서는 MNT, 슬래시 MNT 밑에 SD 카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말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get external storage의 패스를 찾아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아예 슬래시 SD 카드로 넣는 겁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면 리코더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플레이할 때처럼 프리페어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음악 파일을 플레이할 때하고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지금 녹음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페어하고 스타트를 하는 이 중간 지점에 파일을 녹음을 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라고 토스트 메시지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재생을 할 때하고 다른 게 뭡니까? 프리페어 스타트는 똑같은데,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 소스나 이런 것들은 플레이할 거를 지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녹음하기 위한 과정은 몇 개가 더 지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래봐야 4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원래 지정하는 거, 이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거 빼고는 데이터 소스 지정하는 것처럼 3줄이 더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 대신에 미디어 리코더가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녹음이 다 끝나면 녹음이 다 끝나면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스타트 리코딩이 아니라 이번에는 스탑
리코딩을 하고 싶어요. 그죠? 자, 스탑 리코딩이라고 해서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스탑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스탑을 시키려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리코더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객체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변수로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코더를 올렸고요. 이 리코더를 처음에 만들어줄 때 참조를, 저 변수를 참조하게 하면 되겠죠. 할당을 여기다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렇죠? 그러면 리코더 객체를 참조할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자, private void stop recording 이라고 만들고 이 stop recording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스탑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리코더라고 하는 게 처음에 스타트 리코딩이 호출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null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return이라고 할 거고요. 그냥 끝내버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리코더라고 하는 거를 sto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녹음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코더라고 하는 거 밑에 보시면 릴리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메모리에 있는 미디어 리코더 객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코더라고 하는 거를 null 값으로 할당을 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로 녹음이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녹음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그런 코드를 다 만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녹음할 파일의 이름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SD카드 밑에 들어갈 파일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그죠?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미디어 리코더에다가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걸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권한 중에서 두 가지 권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매니페스트로 먼저 가볼까요? 자, 매니페스트로 가보면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퍼미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인터넷 권한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add를 한번 해볼게요. 자, add를 한번 해보면 뭐가 있었죠? 일단은 우리가 SD카드 쪽에 저장을 하잖아요. SD카드 쪽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Write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자, Add Use Permission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Record Audio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Record Audio 여기 있네요. 이거 선택하고 Add Use Permission 그 다음에 기본 유지 퍼미션은 remove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권한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필요한 과정들은 다 거쳤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 단말에 올려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실행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된 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타이틀도 필요하면 여러분이 res 밑에 string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에 들어가서 수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my audio player가 아니라 지금 my audio recorder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my file 이렇게 해가지고 my fil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 입력하고 녹음 시작을 누르면 녹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음 중지를 누르면 녹음이 중지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어떤 플레이어나 이런 데서 그 파일을 지정을 하면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input 메소드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판에서 필요하면 입력을 한 다음에 녹음 시작을 눌러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디오 파일을 오디오 파일로 녹음하는, 자,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의외로 굉장히 쉽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것만큼이나 녹음하는 게 쉽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안에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디오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썼나요? 비디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재생할 때, 그렇죠? 플레이를 할 때 화면상에서 재생을 하는 거니까 비디오 뷰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상의 일부 영역을 할당을 받았고, 그걸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서 플레이를 하니까 얘가 플레이가 됐었어요. 그죠? 예, 그런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녹화를 할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녹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까 우리가 음성 녹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마이크였잖아요. 녹화를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로 우리가 뭔가 입력이 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프리뷰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죠? 동영상 녹화를 할 때도 프리뷰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프리뷰 화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프리뷰 화면, 사진을 찍을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동영상 녹화를 할 때 프리뷰 화면은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그래픽 쪽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카메라 미리 보기 쪽, 뭐죠? 그 사진 찍기, 다음 시간에 할 사진 찍기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픽 쪽에서 이미 알아봤으니까요.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3D를 위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2D 쪽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하드웨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서피스 뷰를 사용한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서피스 뷰는 기본 뷰 하이라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고요. 패턴이 따로 있고 그 패턴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자, 아주 자세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동영상 녹화를 할 때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오디오 리코더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비디오 리코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 리코더 프로젝트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오디오 리코더가 아니라 비디오 리코더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 비디오 리코더라고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 바꿔주고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 비디오 리코더 패키지 이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름 바꿔야 되겠죠? 리팩터, 리네임 해서 자, 마이 오디오 리코더 액티비티 아이쿠 이거까지 없어졌네요. 자, 마이 비디오 리코더 액티비티 바꿨고요. 매니페스트 가서 마이 오디오 리코더가 아니라 비디오 리코더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키지 이름은 여기까지 싹 지워줬고요. 그렇죠? Yes 눌렀고요. 컨트롤 Shift 알파벳 O 눌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정은 다 끝났고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 가서 자, strings.xml에 보면 my audio player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를 비디오 리코더라고 바꾸면 액티비티의 타이틀에 my video recorder라고 나오겠죠. 자, 굳이 이걸 뭐 바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행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직접 바꾸는 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밑에 main.xml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인풋 박스에다가 녹음될 파일 이름, 녹음해서 저장할 파일 이름을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녹음 시작, 버튼 둘 녹음 중지가 됐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자,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이번엔 녹음이 아니라 녹화가 되겠죠. 그죠? 동영상 녹화니까 이름을 녹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 녹화 중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우리가 동영상 녹화를 할 때 동영상 녹화를 하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프리뷰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카메라로 입력되는 그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지금 녹음되고 있거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녹음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거를 서피스 뷰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피스 뷰를 우리가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의 윗부분까지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까지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피스 뷰라고 하는 태그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id 값은 버튼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서피스라고 바꿔볼게요. 그죠? 그러면 서피스 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머지 화면의 여유 공간에 나머지를 전부 다 채워줄 수 있게 fill parent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마진은 뭐 그대로 둬도 되고요. 없애도 됩니다. 자, 뭐 없애볼까요? 그러면
서피스 뷰가 있는 영역은 마진을 다 없애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main.xml을 my video recorder라고 복사한 거에서 main.xml을 바꿔봤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쪽으로 가서 우리가 소스 코드 쪽을, 자바 소스 쪽을 바꿔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비디오 리코더 기본적인 코드는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근데 서피스 뷰를 추가했으니까요. 서피스 뷰를 먼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인풋 박스 에디트 텍스트 부분을 복사해서요. id 값을 우리가 아까 서피스로 줬죠? 그러면 id를 서피스로 해서 이거를 뭘로 받아요? 서피스 뷰로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수는 뭘로 선언을 해줘요? 여기서 서피스 뷰라고 해서 서피스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얘가 서피스 뷰를 find 해서 그죠? 찾아내서 서피스 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픽 쪽에서 잠깐 해봤었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패턴 뭐라고 했어요? 서피스 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죠? 그러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실제 컨트롤 해주는 건 누구예요?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자, 홀더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이 서피스 홀더는 어떻게 참조할 수 있어요? 자, 홀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서피스라고 하는 서피스 뷰에 가보면 get 홀더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그죠? get 홀더로 참조할 수 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서피스 홀더를 참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서피스 홀더에다가 카메라 프리뷰 화면,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으면 홀더의 타입을 set 타입이라고 해서 이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데가 보면 서피스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는 항상 서피스 타입 푸시 버퍼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면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서피스 뷰가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처음에 눌렀을 때 우리가 리코딩을 시작하죠. 그죠? 자, 근데 리코딩을 우리가 동영상 녹화라고 해도 되니까 파일명을 먼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스타트 리코딩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그죠? 스타트 리코딩 이 안에서 필요한 코드 부분만 바꾸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걸 마이크로 했는데요. 자,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동영상 녹화를 할 때도 음성이 들어오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해주면 될 거고 추가적인 거, 비디오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리코더에 set 이번에는 비디오 소스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비디오 소스라고 하는 데다가 자,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거 점 해보면 이번에는 비디오 소스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점 해보면 뭐가 있나요?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영상이니까 그거는 단말에 있는 기본 카메라, 하드웨어 카메라에서부터 영상을 받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디오 인코더가 아니라 비디오 인코더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set 오디오 인코더가 아니라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비디오 인코더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인코더 밑에 보시면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지정을 합니다. 아웃풋 포맷은 동일하게 그냥 mp4로 놔둘 수 있고요. 아웃풋 파일 이름도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 이름을 앞에 SD카드를 붙여서 SD카드 쪽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하, 우리가 결국에는 녹화를 위해서 한 건 뭐예요? 예, 비디오 쪽에 두 가지 설정을 더 해준 게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녹음을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녹화를 시작합니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프리페어 스타트 다 똑같아요. 야,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처음에 재생하는 거 굉장히 간단했는데, 그죠? 음성 파일을 재생하는 거 간단했는데, 아, 동영상 파일 재생하는 것도 화면상에 뭔가 영역을 할당받아야 되니까 비디오 뷰를 추가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녹음하는 거,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미디어 리코더가 제공이 되는데, 아, 조금씩 바꿔보니까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리코딩이 되네요. 그죠? 녹음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녹화를 할 때는 영상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코더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set preview displ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영상을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설정할 수 있냐면 서피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서피스 홀더에 보시면 get surf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피스 객체입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아까 화면상에서 서피스 뷰로 할당했던 그 영역에다가 카메라 픽셀을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탑 리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탑하고 릴리즈 해주는 그런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탑한 다음에 리셋을 한 다음에 릴리즈를 해줘도 되고요. 어쨌든 야, 이번에는 녹음이 중지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라고 글자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꿔준 다음에 여러분이 실행을 하시면 이번에는 음성이 녹음되는 게 아니라 자,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권한에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복사를 한 거니까요. 매니페스트 가서 권한을 보면 리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영상을 받아들일 때, 그죠? 동영상 녹화니까 영상을 받아들일 때 카메라를 쓰는데요. 카메라도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권한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permissions라고 하는 데 가서 add, use permission,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네요. 그죠? 아, 카메라를 쓸 때는 카메라 권한이 필요하구나. add 버튼을 눌러서 use permission, 기본 use permission은 remove,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카메라 권한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이 컨트롤 F11 눌러서 여러분 단말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말로 실행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그죠? 에뮬레이터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동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실제 단말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화면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녹화 시작, 그러면 동영상 녹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아래쪽에 서피스 뷰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피스 뷰 영역에 그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녹화 중지하면 녹화 중지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저장된 파일이 SD 카드에 여기 입력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음성을 녹음하고 플레이한 것처럼 그 파일을 이용하면 녹화한 동영상을 여러분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과 동영상을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재생하는 방법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이 멀티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음성과 동영상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리코딩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샘플로 제공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아니면 코드가 약간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따라 해본 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본 이 코드를 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는 거하고 리코딩하는 방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한 다른 기능은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기능 중에서 이렇게 음성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은 여러분이 만드는 앱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음악 파일 같은 거를 재생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일은 사실 별로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멜론이 됐건 이런 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앱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앱을 어떤 특정한 좋은 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으로 음성이나 동영상 플레이 또는 녹음이나 녹화 기능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방법, 그 다음에 QR코드, 바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읽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